나이 먹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려 하지 말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충고하려다 보면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고유한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강하게 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님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는 우리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고보다는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중세 철학자는 현명한 질문은 이미 반쯤 대답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충고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며 경청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충고가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 후에 자주 만나던 친구에게 자신의 사업 경험을 계속 충고했던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 친구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만남을 피하게 됐죠. 우리도 이렇게 지나친 충고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자녀를 너무 과보호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점점 자립심을 잃어갔어요. 나중에는 작은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게 됐죠. 지나친 도움은 이렇게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불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손자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시더라고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관심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할머니와 손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죠. 지나친 간섭이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목표와 욕심은 삶의 동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분은 이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나친 충고, 지나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해요.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려면 먼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분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이들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는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기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존경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자기 존중감을 해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자기 존경을 위해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과시를 피해야 해요. 자기 비하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과시는 오히려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평가와 겸손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어요. 그런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 철저한 자기 관리,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자기 비하와 과시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모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자기 존경은 타인의 존경을 불러오며 균형 잡힌 삶은 우리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존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먹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려 하지 말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충고하려다 보면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고유한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강하게 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님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는 우리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고보다는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중세 철학자는 현명한 질문은 이미 반쯤 대답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충고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며 경청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충고가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 후에 자주 만나던 친구에게 자신의 사업 경험을 계속 충고했던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 친구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만남을 피하게 됐죠. 우리도 이렇게 지나친 충고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자녀를 너무 과보호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점점 자립심을 잃어갔어요. 나중에는 작은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게 됐죠. 지나친 도움은 이렇게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불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손자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시더라고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관심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할머니와 손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죠. 지나친 간섭이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목표와 욕심은 삶의 동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분은 이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나친 충고, 지나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해요.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려면 먼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분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이들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는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기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존경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자기 존중감을 해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자기 존경을 위해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과시를 피해야 해요. 자기 비하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과시는 오히려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평가와 겸손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어요. 그런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 철저한 자기 관리,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자기 비하와 과시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모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자기 존경은 타인의 존경을 불러오며 균형 잡힌 삶은 우리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존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먹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연에서는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려 하지 말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충고하려다 보면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고유한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강하게 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답니다.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자님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는 우리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고보다는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중세 철학자는 현명한 질문은 이미 반쯤 대답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충고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며 경청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나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충고가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 후에 자주 만나던 친구에게 자신의 사업 경험을 계속 충고했던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 친구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만남을 피하게 됐죠. 우리도 이렇게 지나친 충고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지나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자녀를 너무 과보호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점점 자립심을 잃어갔어요. 나중에는 작은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게 됐죠. 지나친 도움은 이렇게 자립심을 해칠 수 있어요. 삶의 지혜는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불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손자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시더라고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관심이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할머니와 손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죠. 지나친 간섭이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목표와 욕심은 삶의 동기가 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분은 이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나친 충고, 지나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꼭 필요해요. 자기 존중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려면 먼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분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이들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는 자기 관리를 통한 자기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존경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자기 존중감을 해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자기 존경을 위해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과시를 피해야 해요. 자기 비하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과시는 오히려 타인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기 평가와 겸손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어요. 그런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자아 존중감, 철저한 자기 관리,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자기 비하와 과시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나친 충고, 과도한 도움, 지나친 간섭, 그리고 지나친 욕심은 모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자기 존경은 타인의 존경을 불러오며 균형 잡힌 삶은 우리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존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